예, 안녕하세요. 저는 GC 1센터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승열입니다. 교육 관련해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자리에 와서 인터뷰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니 프로젝트에서 실장 업무하고 있는 박예지라고 하고요. TCK의 이제 좋은 조직 문화에 많이 이제 적응하고 익숙해지면서 지금 올해 들어서 더 여러 가지 활동하고 그렇게 재밌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GC1센터 현대글로비스 글로벌을 맡고 있는 정원조라고 합니다. 제가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살짝 좀 패기로운 마음에 비블리오 배틀 신청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. 베스트 리뷰상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. 보인자 카페를 통해서 리뷰 게시물을 올리면 되게 큰 상품을 주시는 걸로 봤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수상하시는 걸 보고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기획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어떤 것이든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냥 조금 참여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. 이게 1등을 한다는 게 조금 네, 우선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너무 들뜨면 안 되겠다라고 일단은 평정심을 잡는 거를 가장 우선으로 했습니다. 일단은 왜냐면은 제가 우승을 하게 된 게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. 일단 운이 좋았고요. 운이 좋았고 방법이 잘 통했고 책도 내용이 괜찮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은 것 같잖아요.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장 이제 겸손한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혜 나눔에서 제가 수상 소감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를 다른 분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제 용기를 나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회사가 좀 잘 되려면 조직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TCK에 어떤 소속되어 있다라는 귀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젝트 안에 갇혀서 TCK라는 소속감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이걸 좀 깨우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내에서 진행하는 어떤 많은 이런 독서 관련 이벤트라든지 여러 이벤트에 좀 참여를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좀 소속감을 좀 고취시키는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에 어떤 참여하고 과담함으로써 얻어진 리워드를 가지고 그런 걸 더 빠르게 팽창시켜 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올해 들어와서 소통 관련해서 조금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센터 내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각 프로젝트별 의견 교환회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프로젝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센터 간 교류라든지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. 근데 그런 거라면 이게 각각의 프로젝트이기보다는 GC 원센터 하나로서의 어떤 조직력을 갖기를 원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정량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이를테면 이제 센터 간 의견을 교환해보는 교환 포럼이라든가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담당자들이 이달의 언어라고 해서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선정을 해서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서 전체 이메일로 배포를 합니다. 이런 것도 참여를 해봤었고요.
네,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팀워크를 발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일단 알리고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조직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안타까운 건 이제 서로 스케줄이 다르다 보니까 자주 모이지 못하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. 좋았던 점은 일단 제가 전역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이후로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. 1년에 한두 권 정도? 그 책의 재미를 다시 좀 찾은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. 제일 어려웠던 점은 비블리오 배틀이라는 그 행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책을 읽은 걸 소개하고 그 책에 관심을 갖게 해서 읽게 만드는 취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책을 어떻게 해야 관심을 받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평범하게 프로젝트 업무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리랑 기회가 생겼다는 게 일단은 너무 기뻤고요.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이제 흥미로운 좋은 기회였었어요. 좋았던 점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장르의 책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. 예, 고전을 딱히 좋아하진 않거든요. 네, 사실 읽으려는 시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. 근데 이제 계획된 듯이 월마다 이렇게 뭔가 좀 이어지는 것처럼 연작 시리즈처럼 이렇게 책을 보내주셔서 네, 감사하게 읽다 보니까 잘 읽히고 분명히 거기에 배울 점이 존재하네라는 걸 알았던 게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. 어려웠던 점은 항상 이게 책을 읽을 때 시간에 쫓긴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. 대체로 제가 고전 스타방 책을 읽을 때 그 고전 스타방을 하는 바로 거의 전날 읽어요. 저녁에 어떻게든 다 읽어내거나 아니면 새벽까지 읽어서 준비해서 가는 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이게 좀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 분배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꾸준하게 분배해서 읽을 수 있는 생물이 되질 않더라고요. 네,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. 그 전번에 수상하시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좀 기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급하게 써서 11시 조금 넘겨가지고 마무리해서 끝냈다 하고 과연 이걸로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달 고전 수다방 모임을 맞이했던 기억이 재밌던 에피소드입니다. 자료 화면으로 넣어드릴게요. 굉장히 도서 에디터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후기를 정말 잘 써주고 계세요. 사진도 넣어주시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도 넣어주시고 정말 에디터가 글 쓰는 것처럼 글을 써주시거든요. 그 사진들은 제가 다 찍은 사진들입니다. 네. 이거는 네. 몰랐던 사실이네요. 네, 저의 취미가 이제 독서보다는 사진 쪽이기 때문에 네, 제가 다 찍은 사진을 이렇게 넣어드렸던 겁니다. 네.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. 목민신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은담 그리고 하루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어 이렇게 이 3부작이 관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로서 있어야 될 모습 같은 걸 거론하는 책들이었거든요. 참 잘 열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마지막에 이제 논어를 보고 생각한 거는 교육을 하려면 내 사원들에 대한 어떤 일겸 같은 게 먼저 좀 존재해야 되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선행되는 모습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. 그 책을 읽고 일깨움 같은 게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이구나. 그런 일깨움을 좀 가져다 줘서 향후 조직 운영하는데 많은 생각을 좀 가지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가볍게 읽은 에세이에 이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꼰대랑 그 멘토의 차이점이 뭔지 아냐 뭐 이러는 구절이었어요. 그 꼰대는 자기가 경험한 세상만을 남에게 강요하고
멘토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까지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.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. 아, 나도 이렇게 내 세계만을 강요하지 않는 나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가장 제 세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독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왜냐하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볼 수도 있고 현실 세계가 아닌 세계까지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독서를 계속 꾸준히 해서 내가 볼 수 있는 세계를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저번 책이 선을 넘지 않는 자가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 머릿속에 한번 딱 입력이 되면 생각나는 걸 바로 내뱉는 성격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3초간 이제 그 되새겨보는 그 시간을 갖게 돼서 배운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독서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여기에 이제 책을 활용한 연극 치료, 연극 교육 이런 활동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배우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내가 맡은 배역의 서브 텍스트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. 이거를 하면서 도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고객 상담을 하는 저희 이제 어드바이저들이 많잖아요. 이 고객의 심정, 상황을 조금 더 깊게 공감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상담을 굉장히 유리하게 아니면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게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 연극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 어드바이저 분들이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죠.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연기를 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자신이 몰랐던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게 되고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또 치유를 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네, 책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런 단막극을 구성하는 교육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 친구들 사이에 한때 유행했던 게 있는데 그